금요일에 보스턴에서 옐런 의장이 재밌는 단어를 처음 언급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하이 프레셔 이코노미. 하이 프레셔 이코노미라고 해서 고압 경제라고 해요. 쉽게 말해서 이제 압력을 세게 넣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다가 압력을 세게 넣겠다는 것일까요? 지금 단순히 저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만으로 수요가 늘어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도록 강하게 압력을 넣겠다는 것입니다. 옐런이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지금 옐런이 당황하고 있는 게 지금 미국의 실업률이 5%대입니다. 거의 완전 고용 상태인데요. 그런데 이게 보통 고용률이 높으면 기업 입장에서 구인난이 있을까요? 우리 입장에서 일을 구하는 우리 입장에서 구직난이 있을까요? 어디가 있을까요? 구직난, 구인난. 예, 구인난이죠. 사람들이 다 일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을 뽑기 쉽지 않아지면 기존의 사람들에게 돈을 더 주어서 붙들려고 하거나 아니면 잔업을 더 시켜서 임금을 더 주겠죠. 그러면 임금이 더 늘어나고 임금이 늘어난다면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이 와야 하는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옐런도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을 이코노미스트들이 연구를 좀 해봐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이 안 오는 거에는 유가라는 것도 한몫하고 있죠. 왜? 기름이 싸니까. 지금 26달러에서 올라가갖고 한 50달러에서 언저리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물가가 생각보다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수요라고 생각하면 이게 수요가 이렇게 찌그러져 있어요. 여기다가 빨대 꽂아갖고 압력을 쭉 가하면 수요가 빵빵해지잖아요. 이 빵빵해지는 게 인플레이션입니다. 이 빵빵해지는 게 2%를 넘어가면 금리 인상을 할 텐데 지금 1.7%라는 이유로 금리 인상을 또 연기했잖아요. 2%가 되면 금리를 올려서 다시 줄여야 하는데 그럼 또 압력은 강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또 보통 상태로 돼버리는 거예요. 왜? 압력이 강해지려고 하면 금리를 인상해서 빨아들여 왔으니까. 그래서 옐런은 2%가 넘어가더라도 압력을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말은 인플레이션을 희생하겠다는 겁니다. 압력을 넣기 위해서. 지금 연준 의장이 무슨 말을 하는지 느낌이 확 오셔야 해요. 이 말은 인플레이션을 조정하기 위해서 더 강한 압력을 넣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압력은 주로 어디로 갈까요? 실물 경제에 있습니다. 자본시장이 있습니다. 이 둘 중에 어디로 가기 좋을까요? 어디로? 어디가 더 가기 좋을 것 같으세요? 자본시장에 가기가 훨씬 쉽죠. 실물 경제로 잘 갔다면 이렇게까지 안 했죠. 지금 양적 완화라는 이름으로 돈을 이만큼 찍어놨는데도 충분히 살아나야 했는데 지금 5%면 완전 고용 상태인데 실업률이 5%면 인플레이션이 안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기도 그렇고 좀 모호한 상황이 되어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무엇이 중요하냐?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감수하더라도 자본시장, 실물 경제까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압력을 높여야겠다. 그래서 하이 프레셔 이코노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참고적으로 여기서 우리는 연준 의장이 이런 말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현금, 금융재산을 금융자산화 시켜놔야죠. 자산화. 그쵸?
근데 압력을 어떻게 높일까요? 압력을 높인다 그러는데 압력은 또 어떻게 높일까? 통화정책으로는 지금 할 만큼 하고 있잖아요. 양적 완화로 돈을 찍어갖고. 그래서 재정정책을 강하게 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정정책은 연준이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미국 정부에 강하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재정정책 펼쳐라, 좀 강하게 펼쳐라. 인플레이션만 걱정하지 말고 일단 압력부터 높이자. 그래서 지금 걱정하는 게 이런 식으로 더하면 구인난이 더 심해질 텐데 라고 걱정하는 거는 그것은 감수하자는 겁니다. 고용시장이 타이트해지더라도 갈 땐 가야 한다. 그러니까 하이프레셔 이코노미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날로 옐런이 지금 2%였던 목표를 더 높이는 듯한 발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금리 인상을 더 연기하는 것 같이 이해를 해서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내려앉기 시작했어요. 그 말은 지금 시장은 또 연준의 생각을 읽기보다는 그냥 금리 인상을 또 밀어? 그럼 좋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몇 년간 훈련되어 있잖아요. 올리니 연기하니 이런 거에. 우리가 살을 빼려면 살 빼보셨나요? 살 다 빼보셨죠? 다이어트 다 해보잖아요, 한 번씩. 근데 우리가 살을 뺄 때 유산소 운동과 웨이트를 함께 하잖아요. 근데 동시에 한꺼번에 하시면 실패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다이어트도 단계적으로 하셔야지 동시에 시작하면 지쳐서 못해요. 다음에 하실 땐 꼭 단계적으로 하세요. 제가 볼 때 통화정책은 유산소 운동이고 재정정책이 웨이트 트레이닝이죠. 유산소는 미친 듯이 뛰면 바로바로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또 테이퍼링 얘기 나오니까 시장은 바로 움직이잖아요. 아직 끝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지속 가능한 게 통화정책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통화정책만으로는 안 되고 연준도 그걸 당연히 아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대놓고 뭔가를 하긴 좀 그렇고 또 그것은 정부의 역할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과 같은 장기적 저금리에서는 재정정책이 세게 들어갔을 때 나올 수 있는 부작용 무엇이 있을까요?